안녕하세요. 저희 사랑방에서는 오늘 건강 이야기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마주하고 계신 당뇨병에 대해 다루어 보려 합니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긴 원리와 진짜 관리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듯하지만 속에서부터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들이 몸을 서서히 무겁게 만들고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크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당뇨라는 질환이니까요. 우리는 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유를 모른 채로 자주 졸리거나 갑자기 물을 찾게 되거나 눈앞이 흐려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피로 때문이라고 넘겨짚기 쉬운데 사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당뇨병은 초기에는 아무런 특별한 통증이 없고 증상이 단순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바로 이 점이 당뇨병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의 당 수치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의 당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에서 비롯된 포도당으로 원래는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물질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 속의 당이 줄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은 단순히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지나친 당 섭취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생활 습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몸의 변화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로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활동량이 줄고 체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몸 안의 당 처리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당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아서 아주 어릴 때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인슐린은 만들어지지만 잘 작동하지 않아서 성인이 된 뒤에야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가 훨씬 흔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당뇨병도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식생활과 운동, 스트레스 조절이 치료의 핵심이 됩니다. 피부가 가렵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경우도 흔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은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소변 감염이나 피로감을 오래 앓는 일이 잦아질 수 있고, 남성은 눈의 피로와 발의 저림을 자주 겪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모두 당뇨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당 수치가 꽤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를 한 뒤 졸리거나 금세 배가 다시 고픈 느낌이 드는 것도 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몸에서 흔히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늦게 먹는 습관이 있거나 늦은 밤에 자주 간식을 먹는 경우는 당뇨병의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탄산음료나 달달한 커피를 자주 마시는 습관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이 많은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린 후 빠르게 떨어뜨리면서 몸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하루에 걸쳐 혈당은 오르내리며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폭이 너무 크거나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몸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식후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땀이 나는 것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지면서 몸이 반응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에는 한 번쯤 혈당 수치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외에도 집에서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뇨병은 단순히 한 번의 검사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번의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일정한 기간 동안의 평균 수치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화혈색소라는 수치는 지난 몇 달간의 혈당 평균을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로 여겨집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평소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혈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며 이를 낮추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당뇨병은 여러 생활 요소들이 겹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히 약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의 생활을 돌아보며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와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식은 약물보다도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몸이 점점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되면 그 변화는 곧 즐거움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당뇨병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병을 단순히 없애야 할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몸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살피는 시간으로 여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치면 병은 더욱 깊어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알아가고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히 다른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한 식사란 무엇일까요? 흔히 당을 줄이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피하고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 관리에 있어 식사는 단순히 먹지 말아야 할 것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 끼의 식사가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 그리고 그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하얀 쌀밥이나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입에 익숙하고 준비하기 쉬워 자주 먹게 되지만 이런 음식들은 섭취 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은 인슐린의 분비를 갑작스럽게 유도하고 이후 급격한 저하를 반복하며 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미나 귀리, 보리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곡류는 소화가 느리게 되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이와 함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잎채소와 뿌리채소는 각기 다른 영양소를 제공하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성분입니다. 닭가슴살, 달걀, 두부, 생선 등은 비교적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식품입니다. 단백질을 식사의 중심에 두고 탄수화물의 양을 줄여보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전 단백질이나 채소를 먼저 먹는 식사 순서 역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사 시간과 식사 간격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끼니 사이의 간격이 너무 길어지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몸은 일정한 리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밤늦게 먹는 식사는 몸의 회복을 방해하고 혈당을 높인 채로 잠에 들게 되어 전반적인 신진대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의 양보다도 식사의 시간과 순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를 관리하는 분들 중에는 종종 무언가를 씹고 싶고 달콤한 것이 당길 때가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럴 때 무조건 참기보다는 건강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견과류는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줄 수 있고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요거트나 삶은 달걀 등은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간식이 됩니다. 또한 너무 달지 않은 과일을 소량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간식은 식사와 식사 사이 공복이 너무 길지 않게 유지되는 선에서 조절해야 합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하루 중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신진대사를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당이 높을수록 몸은 이를 희석하려는 반응으로 갈증을 유도하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단 음료나 탄산수로 갈증을 해소하면 오히려 혈당은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맹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물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추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식사와 더불어 당뇨병 관리의 또 다른 축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당을 가장 효과적으로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산책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걸음걸이로 하루에 일정 시간을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점차 안정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식으로 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근력 운동은 혈당 관리에 특히 유익합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인슐린이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간단한 맨몸 운동을 반복하거나 가벼운 덤벨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짧은 시간이라도 운동을 이어가는 것이 불규칙한 활동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밤잠이 부족하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할 경우 몸은 피로를 느끼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며 혈당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수면 중에도 혈당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잠을 자는 동안 몸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밝은 조명을 피하며 카페인이 든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혈당도 함께 안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인 긴장이나 불안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호르몬 균형을 흔들게 되고 이로 인해 혈당이 변동하게 됩니다. 걱정을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은 당뇨병 관리에 있어 생각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휴식 방법을 찾고 하루에 한 번은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음악 감상, 식물 가꾸기처럼 사소하지만 자신을 다독일 수 있는 행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관리는 단지 수치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삶의 흐름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 흐름은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한 방법이어야 하며 무리 없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뇨를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살피고 돌보는 가장 섬세한 실천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을 관리하려고 하다가도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이 때로는 혼란을 주기도 하고 서로 다른 말들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음식은 좋다고 하고 어떤 건 절대 먹지 말라고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목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이 반응하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혈당을 측정해 보며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수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특별한 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식사 일지나 몸의 반응을 간단히 메모해 두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어떤 음식을 먹었고, 그날 하루 어떤 기분이었는지, 수면은 어땠는지 등을 함께 기록하면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데 큰 힌트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뇨병은 고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조율해가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 하루하루를 관찰하고 조절하려는 노력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안정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달게 먹어봤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입니다. 정서적인 안정도 관리의 핵심입니다.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자주 찾아오는 시기에는 식욕이 평소와 달라지기도 하고 활동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인 상태가 몸의 대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자신을 위로해주는 말을 직접 꺼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늘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당뇨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가 커서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대부분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병이 생겼나 자책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그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출발점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무심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내 몸의 상태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건 큰 자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분들이라면 식단을 나누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만 따로 먹는다는 것이 외롭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함께 건강한 식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나 채소 위주의 반찬을 식탁에 올리고 자극적인 음식 대신 담백한 맛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는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당뇨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식탁은 치료보다 더 효과적인 치유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넘어서 생활의 전체적인 흐름을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정리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 나가면 몸도 자연스럽게 그 리듬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벼운 산책을 하고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 단순한 리듬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하루하루를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도 당뇨병을 혼자서만 감당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그룹을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같은 고민을 나누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낯설어하지 않고 조금씩 참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그 안에서 위로와 동기부여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식사 후 조금 숨이 가쁘거나 갑자기 졸음이 몰려오는 것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된다거나 갈증이 지나치게 심해진다거나 발이 저리거나 눈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역시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럴 때는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을 너무 바쁘게 지나쳐왔던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꾸준함입니다. 당뇨병은 며칠만 노력해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안심하다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아주 작은 실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계단을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작지만 반복되는 행동들이 쌓여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마음가짐은 달라지고 행동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리듬을 찾게 되고 그 리듬은 결국 몸의 균형으로 이어집니다. 당뇨병을 관리한다는 건 곧 내 삶을 돌아보고 조율하는 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조율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누적된 습관들이 결국 지금의 몸을 만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뇨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식습관, 운동 부족, 불규칙한 생활이 하나씩 쌓여 혈당 조절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질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부터의 시간도 같은 방식으로 쌓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방향을 바꿔나간다면 몸은 그 변화에 반응하고 이전과는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조금 덜 먹는 연습, 밥보다 채소를 먼저 집는 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발걸음,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 사이사이에 짧게라도 몸을 움직여주는 습관.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몸은 그 리듬을 따라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한 시도는 결국 금세 지치게 만들고 다시 이전의 습관으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뇨병 관리는 조급함보다는 끈기를 필요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나를 바라보는 태도. 식단을 조절하는 하루가 버거웠더라도 그 하루를 해냈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몸이 쉽게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고 수치가 생각보다 빨리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내 몸이 변화해가는 시간의 일부이며 꾸준히 이어가는 것만이 진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당뇨병을 관리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음식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제한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폭식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재료를 고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식품의 뒷면에 적힌 성분표를 읽는 습관을 들이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포장 음식이나 간편식일수록 당 함량이 높고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자주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식할 때도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기름기가 많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국물이 적고 간이 심심한 메뉴를 고르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밥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채소 반찬을 더 많이 먹는 방식으로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맛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담백한 음식이 더 편하고 익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입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몸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과일에 대한 오해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당뇨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바나나, 포도, 감 등은 당 함량이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므로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사과나 자몽처럼 당 흡수가 느린 과일은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먹을 땐 주스보다는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식사와 너무 가까운 시간보다는 간식으로 멀리 떨어뜨려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약물에 대한 의존입니다. 병원에서는 혈당 수치가 일정 이상일 경우 약물 복용을 권유합니다. 당장의 수치를 낮추는 데 있어 약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약의 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그에 따른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약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며
궁극적인 관리는 생활 전반에 조절해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발 관리입니다. 당뇨병은 말초 신경에 영향을 미쳐 발의 감각을 둔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작은 상처가 생겨도 느끼지 못하고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발을 확인하고 상처가 없는지, 피부가 너무 건조하지는 않은지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발톱을 너무 짧게 깎지 않도록 주의하고 양말이나 신발은 부드럽고 발에 잘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에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가져오는 또 하나의 변화는 시력 저하입니다.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눈의 미세혈관에 영향을 주어 망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눈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력은 한 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신장 기능이나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고 여러 장기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당 수치만을 낮추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몸 전체의 조화를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내 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흐름을 만들어두면 마음도 함께 안정됩니다. 갑작스럽게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변화부터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 간식을 줄이는 것,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것 같은 아주 작고 구체적인 목표들이 모이면 어느새 큰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당뇨병 관리에서 자주 간과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혈당이라는 수치는 결국 몸 안에서의 화학 반응이지만 그 반응을 이끄는 것에는 감정과 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태도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마음속의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혈당은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몸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날일수록 조금 더 부드럽게 자신을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아직도 이래라는 식의 자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반복될수록 몸은 위축되고 의욕은 사라지며 혈당은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변화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당뇨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태도 또한 내 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루의 패턴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녁 시간에 여유가 생깁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생활 리듬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물을 한 컵 마시고 천천히 몸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거나 점심 후 짧은 산책을 통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방식처럼 내 삶에 녹아드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운동에 대해 부담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헬스장에 가거나 무리한 동작을 해야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더 많이 움직이는 것, 조금만 더 천천히 먹고 많이 씹는 것만으로도 몸은 그 변화를 감지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집안에서 TV를 보며 제자리 걷기를 하거나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지금보다 조금 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도 당뇨병 관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사는 경우에는 외로움이 식사 패턴이나 활동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먹고 싶지 않은데도 먹게 되고 움직이기 싫은 마음이 하루 종일 몸을 묶어두기도 하지요. 이럴 때는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또는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주고받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지나친 사회적 모임도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을 중심으로 한 만남이 많아질수록 평소의 식사 리듬이 무너지기 쉬워지고 자신도 모르게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리 본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식사량을 조절하거나 순서를 바꿔 먹는 등의 작은 대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의 진단과 권유는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활이라는 것은 숫자나 수치만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당 수치를 목표치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 내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고 어느 선까지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한 기준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주변의 말을 잠시 멈추고 내 몸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식사 후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잠은 편하게 잤는지, 기분은 어땠는지를 가만히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나를 돌보는 태도입니다. 그 안에서 나만의 패턴이 발견되고 무엇이 나에게 맞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시간이 흐르며 몸은 나름의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그 질서는 반복과 관찰을 통해 조금씩 정리되고 처음에는 낯설었던 습관들도 익숙한 리듬이 됩니다. 처음엔 귀찮게 느껴졌던 식사일지도 몇 주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일정을 맞췄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새로운 질서에 익숙해질 때 비로소 변화는 일상이 됩니다. 무언가를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마음은 자주 조급함을 불러오고 그 조급함은 실수와 좌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관리는 조금 더 나은 방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일입니다. 멀리서 보면 더디게 보일 수 있어도 오늘의 선택이 어제보다 나았다면 그것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격려하며 매일의 일상을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하루의 끝에 오늘 내가 나를 얼마나 돌봤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다면 좋습니다. 식사는 제때 했는지, 물은 충분히 마셨는지, 마음은 어땠는지를 조용히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내일의 컨디션은 달라집니다. 그렇게 매일의 작은 점검을 통해 몸은 점점 가벼워지고 생각은 맑아지며 삶은 보다 단단해집니다. 당뇨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섬세하게 알아가는 과정이자 더 깊이 있게 사랑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몸은 늘 많은 걸 견뎌내며 이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여주고 때로는 버거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버텨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당뇨병이라는 이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원망하곤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렇게 자책하는 마음은 때로는 치료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바꾸고 움직임을 늘리고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하면 몸은 그것을 감지하고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수치로 금세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내면에서는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유난히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날 식사에서 조절이 잘 되지 않았거나 수면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억지로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내 몸이 쉬고 싶어 하는 이유를 먼저 이해하는 게 우선입니다. 쉬는 것도 관리의 일부입니다. 꾸준함이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몸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당뇨병이라는 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선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 지치기도 하고 노력에 비해 결과가 나오지 않아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반드시 몸은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 실천의 시작은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 야식을 하루 줄이는 것,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에 다리를 한 번 더 움직이는 것, 스마트폰을 덜 보고 눈을 감고 쉬는 시간 갖는 것. 이런 작고 일상적인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 몸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라기보다 노력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몸은 그 상태에 익숙해지고 점점 그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수면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당뇨병과 수면의 질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몸의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충분한 휴식은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이고 식욕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 건강한 식습관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 하루의 리듬을 조절하고 밤에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때때로 당뇨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매체에서는 특정 음식이 혈당을 내린다고 말하고 다른 곳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해롭다고 합니다. 이럴 땐 내 몸이 직접 보여주는 반응을 가장 신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은 가장 솔직한 수치입니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수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직접 확인하고 그것을 내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나에게 맞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당뇨병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몸을 새롭게 이해하고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가족들과 식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잊고 지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때론 아프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돌아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은 앞으로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단지 치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다시 구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식사 한 끼, 물 한 모금, 잘 자고 일어난 아침. 이 모든 것들이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돌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를 더 잘 돌보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어렵다는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막는 건 나이가 아니라 익숙함입니다.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 앞에서 주춤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몸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따라 움직입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당뇨병이라는 질환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되거나 혼자서만 이 길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주고받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안정되며 그것은 혈당 수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은 때때로 지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한 노력은 언젠가 가장 소중한 결실로 돌아옵니다. 그 결실은 수치나 숫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개운함,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만족감, 그리고 하루를 온전히 살아낸 후의 충만함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그런 날들을 조금씩 당겨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이라는 단어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게 되었을 때 느끼는 막막함, 이후 생활을 하나하나 조절해가며 겪게 되는 낯설고 불편한 감정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며 결국 스스로의 리듬을 찾아가는 여정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단단해지는 어떤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가 어느새 치료의 시간이 되어가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질환은 단지 수치 하나로 요약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내 삶의 방식과 태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맞추기 위해 조용히 알람을 설정하고 물을 챙겨 마시기 위해 외출할 때 물병을 하나 더 챙기고 주말에는 시장에 나가 채소를 고르며 다음 한 주의 식사를 미리 생각해보는 일들. 이 모두가 단지 관리라는 말로 묻기에는 너무나 고요하고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끝은 어디일까요? 사실 끝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이고 앞으로의 삶 전체를 이끌어줄 새로운 방향성입니다. 당뇨병은 분명 불편한 동반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때때로 우리를 멈춰 서게 하고 더 깊이 있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급하게 지나가려던 일상에서 한 박자 쉬어가게 하고 소홀히 여겼던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일상은 이전보다 더 온전하고 밀도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늘 건강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아프고 때로는 넘어지며 어떤 날은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지는 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내면의 힘을 꺼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보다, 책에서 본 문장보다 결국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단단한 의지.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마음, 지금 이 선택이 언젠가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믿음. 그 마음이 이어지는 한 삶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하루하루를 포기하지 않는 일이 결국 인생 전체를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이제는 몸과 대화해야 할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지나쳤던 신호들을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고 그 의미를 되묻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몸이 유난히 피곤했다면 그 이유를 살피고 쉬어주는 여유. 식사 후 유독 졸음이 쏟아졌다면 그 식사의 구성을 다시 생각해보는 자세. 무릎이 뻐근하게 아팠다면 그만큼의 체중이 무릎에 어떤 부담이 되었는지를 돌아보는 마음. 이런 조용한 관찰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몸은 그에 따라 점점 더 협조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원래 의지가 약하다고. 금방 포기하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이 많았다고. 하지만 누구나 그런 시기를 지나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물 한 잔을 마시고 한 발짝 걸어 나가는 그 순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순간들이 쌓여 결국 삶이 되고 그것이 다시 나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누군가에게 당뇨병은 고통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이름의 질환이지만 사람마다 겪는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에 비교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길을 천천히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남들이 빨리 나았다고 해서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고 오직 나만이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몸을 회복하는 시간은 결국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심히 지나치던 순간들을 다시 되짚어보고 잊고 지냈던 나의 감각들을 깨워내는 일. 누군가의 말처럼 몸은 마음이 머무는 첫 번째 집이라면 당뇨병 관리는 그 집을 다시 정돈하고 꾸며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다시 나를 채워나가는 일은 고요하지만 깊은 만족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조용히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수많은 정보와 말들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 마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하는 그 용기, 익숙했던 생활을 바꾸며 생기는 낯선 감정들을 이겨내고 있는 그 의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강한 것인지 당신은 아마도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당신을 더 단단하고 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당뇨병이라는 이름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계기로 삶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치는 변화하고 몸은 흔들릴 수 있지만 당신이 당신을 돌보려는 그 마음만큼은 언제나 옳고 단단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